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귀한 손님 오셨어요. 오늘 초대 손님 오늘 성윤희 박사님. 이름도 너무 예쁘세요. 저는 제 이름이 워낙 좀 옛날 이름이라요. 이름 예쁜 분들 보면 질투나요. 자, 우리 아까 제가 저희 박사님 이력을 소개해드렸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담학을 사실 이 지역에서는 정말 정통으로 정식으로 상담학을 이렇게 PhD까지 마치시고 또 이렇게 상담학을 하고 계신 분은 거의 유일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상담학을 처음에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게 되셨는지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희 이제 상담 공부하면 자기 알아가는 거 초기 작업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할 때 이제 농담처럼 뭐 말하는 거는 내가 상담이 필요해서 그냥 상담 공부했어 이렇게 농담처럼 이제 말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인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상담 대학원 간다고 했을 때만 해도 뭐 상담이 뭐야 이렇게 약간 아직 낯설은 분야였기 때문에 이제 상담을 받을 곳도 많지 않고 그런 거 있었는데 약간 계기가 됐던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숙사에 살았는데 제 룸메이트가 교육학 이제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수업 시간에서 들었던 사례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해줬어요. 그게 이제 식이장애 1인 디소더 사례였는데 뭐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야기를 되게 들었을 때 와 이거 내가 너무 재밌겠다 이거 하면 그런 약간 거의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의사결정할 때 어떤 거는 사실 오랫동안 생각하고 좋은 점, 안 좋은 점 이렇게도 하지만 또 어떤 거는 정말 직관적으로 그렇죠. 이거다 하는 게 어떤 있다. 사람을 첫인상에 만났을 때 와, 이 사람이다 하면서 뭐 이 그러신 사람이다.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거다. 이거다. 그런데 그때 제가 되게 저는 저를 되게 약간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제 진로 계기로.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계속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게 어떤 거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내용은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식이장애라는 거는 뭐 안 먹는다거나 그렇죠. 거식증이라던가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불이미아 이렇게 하는 건데 겉으로 보여지는 건 사실은 증상이잖아요. 심틈이 있는데 그 상담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이 내담자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힘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작업하는 이런 상담 작업을 통해서 이게 문제 증상들이 식이장애가 해결되어 가는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제 이제 생각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거고 이제 저한테는 이렇게 감정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되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사람 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것 같고 또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냥 계속 공부하는 거 공부하고 그러는 이제 그렇게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사실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 가면 막 혼란, 정체성 혼란 이런 거 오고 그러는데 그런 거가 저한테는 지금 생각하면 이제 무의식적으로 제 내면에 있는 감정들을 뭔가 여러 가지 폭풍 같은 이런 토네이도 같은 감정들이 아마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은 동기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에 갔고 또 박사까지 공부를 쭉 하셨는데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 내가 이 공부를 하기 참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렇죠. 하여간 지금 여기 이쪽 지역에 내려오신 지는 한 2, 3년 되셨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또 많은 한국 분들을 만나시고 또 많은 상담을 하시면서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전문가세요. 남의 고민, 힘든 거 들어주셔야 되고 그런데 일을 하시면서 야, 참 보람이 있다. 내가 이래서 이 일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보람된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요. 사실 뭐 이제 상담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 되게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민을 다 들어줘야 고민 되니까. 다 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힘든 얘기 들어야 되고 이제 물론 그런 거가 있죠.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뭐
이야기 자체가 사람들의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슬픈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전도 유망했던 그 청년이 대학에 갔는데 뭐 그거 뭐 이렇게 멀티플 스크롤로시스라고 뭐 이렇게 약간 근육 같은 거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말로 어떤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의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예기치 불치병 못했던 같은 것들 그런 상황 생기면 때문에 사실 거기서 오는 아니라 좌절감. 예, 그럴 때 굉장히 오는 그거 너무나 뭐 얼굴 뭐 잘 예쁘게 생기고 굉장히 똑똑하고 이랬던 학생이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사실 어떨 때는 굉장히 너무 슬픈 이야기도 사실은 있긴 있어요. 네.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어떤 한 케이스를 꼽는 거 이제 제가 네, 이야기를 네. 할 텐데 네. 그런 거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보람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일이고 그리고 또 그 이렇게 사람의 치유에 삶을 관한 바꿔줄 과정이고. 수 있는 일이고. 네, 그러니까 어떤 제가 책에서 읽었던 거가 상담은 문제에 대한 거가 아니고 치유에 관한 네. 작업이라는 말이 그게 되게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얘기를 들으지만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고통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치유하는 거는 힐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네. 거 그리고 뭐 골문 곳이 있으면 째내야 되듯이. 그렇죠. 그리고 사실 누구랑 굉장히 친해질 때는 사실 어려운 이야기, 마음속에 그렇지. 깊은 마음을 이야기 열어야 하면 친해지니까. 굉장히 친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이제 상담에서의 관계는 보통 이렇게 프렌십과는 친구 관계, 소셜 관계는 차이가 물론 있죠. 바운더리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하긴 하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굉장히 속 깊은 얘기를 하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상담실에서 그런 친밀감이 형성되거든요. 그런 그렇죠. 거 거기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 이건 되게 축복이다, 특권이다 상담자로서 그런 느낌은 사실 상담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같고 그런 전반적인 느낌이고 뭐 특별한 케이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에 사는 거는 제가 한국에서 상담을 하는 거랑 미국에서 하는 거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우리가 다 문화를 공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 한국의 문화가 뭔데 이런 거 자체도 딱히 이렇게 꼬집어서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미국에서는 내가 나의 성격이라던가 나의 가족 배경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오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이민 네. 생활을 통한 스트레스나 네.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더 많을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선생님, 이 상담학 선생님하고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네. 경계? 네. 또 어떤 케이스는 정신과를 가야 하고 또 어떤 케이스는 상담학 선생님을 찾아가야 하나 네. 그런 게 좀 모호한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영역이 비슷해서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상담학 하면 좀 편안하게 조금만 더 병원이 아니니까 조금 더 오픈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은 들어요. 정신과 그렇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정신과 의사들도 사실은 이게 테라피, 치료를 굉장히 좀 더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런데 또 정신과 의사들, 이렇게 사실은 사이칼로지스트들은 약물 처방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프리스크립션 하는 거는 사이카이트리스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불안, 이런 다른 문제로 와도 약물 치료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면 이렇게 리퍼를 하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클리니컬한 거 그런 느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 선생님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듣고 싶고 또 궁금하고 아마 청취자분들도 저 이런 거 너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아마 이제 앞으로 또 많은 이제 매달 나오셔서 또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눠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 좀 나누다 말았는데 상담을 하면서 이러한 좀 케이스가 있었다. 이런 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라고 좀 소개할 만한 좀 개괄적인 그런 케이스가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그냥 제가 아주 이렇게 제너럴하게 네, 뭐 네. 딱히 어떤 상담은 예, 이제 어떤 비밀이 케이스를 좀 보장이 돼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주 그냥 제너럴하게 이렇게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하면 네.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막
부부 상담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전에는 제가 주로 대학생들하고 많이 일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우울증, 불안, 특히 대학생들은 불안이 많죠. 그런 것들, 뭐 식이장애 이런 거 되게 관심이 전에는 개인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조금 이제 한국 요번에 이제 작년부터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한국분들 갑자기 많이 만나시게 되니까 만나고 하고 진짜 이렇게 진짜 real problem 이렇게 그렇죠. 인생 이렇게 삶의 문제들 하면서 부부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깨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니까. 가정이 깨지면 사실은 애들도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쵸.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티그마도 많고 하여튼 그런데 부부 상담하면 사실은 올 때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자기들 별거 아닌 걸로 싸운다는 거를 그렇게 이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로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외도, 뭐 폭력 이런 자꾸 심각한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소한 문제가 사소한 문제로 성격 차이라고 뭐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사소한 문제로 사실은 이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또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으시죠? 많아요. 저희도 한국 사람인지라. 제가 한 커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부인은 white 아메리칸이고 남편은 이제 한국 사람이고 여기서 자란 이랬는데 쉽지 않은. 그래서 사실은 보면 미국은 되게 여유로워 보이잖아요. 삶 자체가 여유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굉장히 치열하게 살잖아요. 바쁘게. 잘하면서도 막 뭐 성공하면 플랜카드 이렇게 붙이고 집에서 누구네 그렇죠. 집에서 선생님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죠. 못지않은. 대학 갔을 때는 그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성공지향적인. 성취 지향적 성공하는 거 완벽주의 이런 거를 굉장히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예외는 아니지만 그렇죠. 막 이렇게 화나면 목소리가 이렇게 확 커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불이 나죠. 집에서 막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근데 이게 워낙 이렇게 한국 문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 너무나 그냥 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화내면서 말을 해도 큰 소리로 언성을 높여가면서 말해도 그렇게. 근데 그런 이제 코케이션 와이프는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거죠. 안 되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면 부인이 보기에는 항상 남편은 뭔가 크라이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 사람은 위기감을 느끼죠. 성격상 굉장히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아이가 공격적이다. 울고 있으면 이렇게 달래줘야 되는 것처럼 남편이 항상 이렇게 뭔가 위기 속에 있는 것처럼 위기 속에 있는 것처럼 제가 잠깐 생각이 드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굉장히 너무나 사랑해서 만나고 너무나 이렇게 좋았는데 그랬는데 사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은 맨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근데 그게 이 크라이시스가 하나 해결되면 또 뭔가 남편은 또 뭔가 문제가 있고 근데 우리는 약간 그런 거 약간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의지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의지 한국인이고 웬만한 일은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 생기면 소리 지르면서 싸우게 하고 그렇죠. 하니까 부인은 그게 너무나 이해가 힘들었던 안 거예요. 되고. 그러다가 그런 걸 또 이제 남편이 또 막 일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바쁘고 이러니까 자기 욕구가 있는데 그런 걸 잘 이야기를 못 하고 그거는 꼭 이제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여성은 또 그런 게 있죠. 여자는 그렇죠.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거 워낙 사회화 된다고 하죠. 이렇게 익숙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성은 자기 욕구, 자기 니드를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니까 그냥 조금씩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다가 나중에는 이게 사실은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알코올도.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이제 너무 문제가 커져버리는 건강 문제도 생기고 파이낸셜 문제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갔죠. 그래서 이제 상담에 왔을 때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갈등에 오면 이렇게 슬로우 다운 하는 게 조금 필요해요.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남편 왜 이 사람이 이런 성격적인 것들을 조금 더 이해시켜주고 근데 당신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부인이 어떻게 느끼는지 조금 부인도 조금 안 해보던 거 화도 좀 내보고 아니면 자기가 욕구가 어떤 게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걸 조금 더 표현해보게 인커레이지 해주고 그러니까 상담 서로 좀 시간 들어주면서 그럼 어쩔 때 하다 보면 그러니까 밖에서 나타난
상호작용 패턴들이 사실 상담실 안에서도 일어나거든요. 네. 하다 보면 부인은 금방 이렇게 케어기버가 되어 있는 거야. 돌봐주는 역할을 하고 남편은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걸 조금 더 지금 또 그런 일이 이렇게 끊어주고 다시 다른 행동을 해보게 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제 남편도 이해를 하게 되는 거. 처음에는 부인이 문제가 술 있다. 문제가 있어서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 부인이 그런 불안한 마음을 술로 해결했다는 걸 조금 더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고 또 사실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처음에 가졌던 좋은 마음들. 사실 그렇잖아요. 싸우고 있는 순간에는 이게 세상에 이런 왼수가 없죠. 그죠? 저런. 안타까워요. 가장 미운 세상에서 가장 가장 사랑했던 미운 사람. 사이인데. 네. 그러다가 또 근데 돌아서면 좋은 생각들 그런 건 사실은 왜냐하면 또 좋은 얘기 나누고 이러면 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마음 표현하고 싶지 않는 것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같이 가는 거죠. 좋은 느낌들을 회복하게 하는과 동시에 또 부정적인 감정, 상한 감정들을 조금 더 서로 이해하면서 하는 과정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상담에 올 때는 굉장히 진짜 이혼하는 거가 할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최종적인 단계로 이제 이게 찾아오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의 길은 없다. 마지막 방법. 이것도 안 되면 이제 그렇죠? 끝이다. 그럴 때 이제 사실은 이제 부부 상담에서는 기술도 되게 많이 배우죠. 어떻게 말하는 방법, 듣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하면 사실 생각보다 금방 또 좋아져요. 이게 좀 좋아지다가 확 내려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거봐 안 되잖아 이러겠는데 그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케이스, 이렇게 부부 상담 사례가 되게 그 중에서도 되게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을 이렇게 회복하는 느낌 느끼고.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어떤 상담자가 찾아오시면 그렇게 상담하는 기간과 치료의 과정이 다 케이스별로 다른가요? 그렇죠. 어떤 케이스는 좀 빨리 또 회복될 수도 네.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시간을 두고. 맞아요. 그러니까 부부도 사실은 되게 달라요. 딱 보면 이 부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이 부부는 시간이 걸리겠다. 아니면 이 부부는 사실은 이혼하러 상담을 온 걸 수도 있어요. 이혼 결정을 위해서 사실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커밋먼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두 배우자가 둘 다 이제 한 사람이 뭔가 어린 시절에서 오는 어떤 상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관계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작업하는 거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둘 다 조금 문제 없는 가정은 없지만 그래도 디스니 좋은 가정에서 왔다 그러면 그래도 그리고 서로 케어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커밋먼이 있고 그럴 때는 조금 더 빨리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 근데 한 사람이 조금 더 뭔가 트라우마가 있다 이러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근데 배우자가 그거를 옆에서 보고 사실은 상담자 하는 걸 보고도 배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네?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러면 보통 저희들 같은 이제 보통 그냥 평범한 분들이 나는 상담 같은 거 필요 없어. 난 아무 문제 없는데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고 정상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분들이 네.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네. 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계신지 좀 들으시면서 그럼 나도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분들이 선생님을 찾아가야 네. 할까요? 근데 그렇게 나는 상담 필요 없어 하면 사실은 필요 없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상담을 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괴로운 마음이 있어요. 괴로운 마음이 있고 너무나 힘든 마음이 있고 절망적인 느낌이 있고 행복하지 않고 언제 내가 웃어봤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고 아니면 너무나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 이렇게 가족이라던가 배우자라던가 종교단체 어떤 도와주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마음속에 괴로운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된다거나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해결책이 모를 없다. 것 같을 때 그런 느낌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자주 느껴진다면 그런 경우는 사실 빨리 오면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에서 오면
사실 또 빨리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상담 받는 유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하나는 정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뇌 질환이 있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자폐증, 정신분열증 이런 거는 사실은 상담보다는 조금 더 클리니컬한 다른 정신과 병원에서 쪽으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신분열증도 굉장히 스티그마가 굉장히 많아요. 쟤는 crazy해, 쟤 이상해, 뭔가 그렇죠? 정상이 아니다. 네. 그런데 때? 요즘에는 사실은 정신분열증은 사실은 어느 문화에나 다 있는 거고 약물을 통해서 또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상담은 어떻게 보면 코핑 스킬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조금 더 정신분열증에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령 그렇게 병원도 가고 약물도 먹지만 또 주기적으로 조금 더 코핑 스킬, 소셜 스킬, 뭐 그런 거가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할 때, 속에서. 서포트가 필요할 때 오는 경우들도 있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라이프 트랜지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별거라던가 직장을 잃었다라거나 아니면 아이가 누가 아프다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이제 뭐 폭행을 당했다던가 갑자기 누가 이렇게 인척이나 네. 패밀리가 사망을 했다던가 사별, 그쵸. 누군가 죽었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내가 항상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내가 굉장히 충격적인 스트레스를 겪거다 보니까 그 반응으로 내가 감정적인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그것도 한 이유가 되는 경우고 아니면 이 상태를 사실 그대로 지속되면 이제 그때는 조금 더 흔히 말하는 디스오더, 장애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무드 디스오더, 감정장애, 기분장애, 앵자이티 디스오더, 강박증 이런 걸로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상태에서 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대부분이 사실 그런 사람들이고. 요즘에 뭐 공황장애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네. 연예인들도 많던데요. 네. 실제로도 이렇게 보통 분들도 공황장애 같은 걸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일반인들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언어가 한국에선 전에는 그거를 표현하는 공황장애라는 말이 이제 얼마 안 됐죠. 네, 생기다 상용화된 보니까 지. 사람들이 이게 공황장애구나 하는 거니까 레이블링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사실은 워낙 미국은 사이콜로지가 되게 거의 보편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패닉 어택, 그러니까 증상은 패닉 어택이고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패닉 디스오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불안장애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그런 경우는 사실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가 왔을 때는 그게 몸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 가슴이 굉장히 숨을 못 쉴 것 같고 답답하고. 가슴이 막 이렇게 조여드는 것 같이. 조여드는 것 같고 그러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러다 보면 사실 이게 몇 번 일어나다 보면은 이제는 불안에 대한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깊이 되고. 대인관계도 깊이 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유가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패닉 어택이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고리를 찾을 수도 없어요. 내가 왜 갑자기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상담에서 하는 작업은 그 고리를 찾는 작업도 사실 기술도 물론 이제 이완 기술 이런 걸 비우는 거 필요하지만 왜 어떨 때 내가 이런 걸 하는지 아니면 강박 사고가 있다면 그냥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원치 않는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언제나 거기는 고리가 있어요. 그 네. 고리를 찾는 작업을 좀 상담에서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아마 이제 방송을 지금 오늘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그 성 박사님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 나도 이런 이야기를 좀 열어보고 싶다. 내 가슴 속에 이 답답함을 좀 네. 내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사님의 연락처를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리치랜드 옥스 카운슬링 센터에 선생님이 재직하고 계시는데 이 번호는 선생님 개인 번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에게만 특별히 오픈하는 번호인데요. 469-854-9783 469-854-9783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 박사님께서 메시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께 다시 전화를 드릴 텐데요. 직접 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좋고 또 간단한 문제는 전화로도 미리 좀 문의를 하시고 여러분께 좋은 기회가 있네요. 박사님 앞으로 계속 나오시면서 또 그때그때마다 또 좀 더 깊이 또 이런 케이스들도 말씀해 주시고 네. 또 한국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오늘 많은 도움을 받았고 네, 제가 늘 고맙습니다. 관심 있던 분야였기 때문에 저는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오늘 인사말 하시고 네. 다음에 만날 것을 또 기약해야 되겠는데요. 네.
만나서 반갑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나누고 싶었던 사실 이런 자리 되게 많이 필요했거든요. 이렇게 소개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워낙 또 여기에 대한 쉐임, 창피한 거 이런 거 판단한 거 나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거인데 그런 거 네. 좀 더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 해주셔서 되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오늘 선생님과의 마지막을 고하면서 노래로 네. 빌리 조엘의 Honesty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